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혁진쌤입니다. 오늘은 정보 제9차시 정보통신 이해 영역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보통신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정보통신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 기술 그리고 통신 기술을 결합해서 어, 디지털 형태로 문자나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처리하는 정보화 사회의 기반이 되는 그런 그 통신 방식을 우리는 정보통신이라고 합니다. 어, 정보통신을 활용을 하게 되면 다른 컴퓨터 자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송 거리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데이터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어, 데이터를 오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또 데이터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의 또 다른 특징은 속도가 매우 빨라졌죠.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량을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은 뭐 단말 장치라고 하는데 단말이라고 해서 단말 말단 거꾸로 하면 말단이죠. 단말을 거꾸로 하면 그래서 말단이라고 하는데 단말 장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에 있는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 여러분 사용자에서 끝단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단말 장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휴대폰 또 하나의 단말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마지막 단에 위치한 장치를 우리는 전체 통틀어서 단말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렉스라고 해서 단방향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있어요. 음? 자, 심플렉스라고 해서 그쵸?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하는 방식. 어떤 게 있죠? 자, TV는 내가 뭐 송신을 하면 수신을 하는 거죠. 라디오 송신을 하면 라디오 장치를 통해서 그냥 수신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을 단방향 방식 혹은 단향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이중 방식이라고 해서 내가 한쪽은 전송을 하고 수신하는 동안 전송을 하고 수신자는 전송하는 걸 다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나중에 전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무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반이중 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전기를 사용을 해 보셨으면 내가 송신자가 버튼을 누르고 있을 동안 말을 하는 동안은 수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방식을 반이중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 over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전송이 끝났어요. over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over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전 이중 방식은 풀 듀플렉스라고 해서 자, 동시에 뭐 전송도 하고 수신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 방식이죠. 내가 통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방식을 전 이중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 방향 방식 심플렉스, 반 이중 방식 그 무전기 사용하는 방식, 전 이중 방식, 일반 전화기처럼 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전 이중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죠. 자, 중앙 집중식이 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피어 투 피어 방식, 동배간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이게 더 어렵죠. 이 말이.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 P2P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중앙 집중식은, 자, 어, 이게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연결되어져 있는 다른 뭐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호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에 연결되어져 있는 장치를 우리는 터미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 컴퓨터에 모든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원격지에서 중앙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말기에서는, 터미널에서는 중앙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 기능만 하는 뭐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중앙 집중식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죠. 최근에는 어때요? 터미널이라고 하는 그 끝단에 있는 장치들도 어, 본인이 직접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중앙 집중식이라고 하는 것은 터미널에서는 본인 스스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방식이었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개선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호스트, 즉 대신에 서버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터미널 대신에 클라이언트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클라이언트는 즉 고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고객이,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어떤 처리 장치가 있어서 본인의 개인적인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서버는 특정한 어떤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 인터넷에서 네이버도 하나의 서버고, 여러분들은 그런 클라이언트고, 네이버에게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런 방식을 우리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고, 그리고 정보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고객이죠. 구성되어져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두 독자적으로 처리 능력이 있다. 중앙 집중식은 터미널에서는 불가능하죠. 자, 피어 투 피어, 동배간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모든 컴퓨터가 다 서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정 P2P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 받는 데이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는, 제공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컴퓨터가 서버,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피어 투 피어, P2P 라고 이야기하는 동배간 처리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컴퓨터가 클라이언트도 혹은 서버도 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정보 전송 방식 중 반이중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요. 반이중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죠? 내가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상대방은 듣고 있다가 수신이 끝나면 상대방은 송신을 할 수 있죠. 무전기가 여기에 해당이 됐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요. 서버는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 클라이언트는 고객 컴퓨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하고요. 서버의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고객의 담당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서버는 소프트웨어의 모형에 따라 하드웨어적인 모형입니까?
아니죠. 소프트웨어적인 모형이죠. 정답은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통신망의 종류와 ATM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통신망의 종류와 ATM. 자, WAN이라고 합니다. 자, WA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통신망의 종류를 좀 알아볼 건데, 우선 WAN이라고 해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로컬 지역이죠. 그리고 에리어 뭐 자, 로컬 근거리 에리어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 짧은 거리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AN 환경은 짧은 거리의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건물 한 개에서 만들어진 뭐 네트워크, 예를 들어 PC방이다 라고 하면 PC방 안에서만 있는 근거리 네트워크이죠. 그런 걸 W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의 실습실, 그죠? 그것도 근거리망이죠. 우리 학교 내에서 짧은 거리 안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그래서 그걸 W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전송거리가 짧아요. 학교, 연구소, 병원, 뭐 PC방 뭐 이런 데 사용하는 통신망을 W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송거리가 짧고요. 고속 전송이 가능합니다. 짧기 때문에 에러 발생률이 아주 낮아요. 자, 우리는 최근에는 무선 랜을 많이 사용을 하죠. 와이어레스 랜이라고 합니다. 그쵸? 무선 랜을 사용을 하고요. 지금 학교에도 보면 AP라고 해서 무선 접촉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요. 학교 실습실 벽면이라든지 학교 복도 쪽에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하얀색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어떤 장치들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우리는 Access Point라고 해서 AP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통신사에서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무선망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그런 AP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가면은 우리가 휴대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데 지하에 가도 휴대폰이 잘 돼요. 그것은 자, 통신사에서 각 통신사마다 AP라고 하는 장치를 지하 곳곳에다가 설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상으로 빠져나가서 무선으로 또 송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를 우리는 AP라고 합니다. 나중에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이런 곳에 학교 내에서도 건물 안에서 또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맨이라고 합니다. 맨은 메트로폴리스라고 합니다. 맨은 자,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고요. 여기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면 도시죠. 그러니까 메트로 도시 지역에 대해서 네트워크 연결되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맨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시라는 말은 대구, 서울 뭐 이런 도시를 도시라고도 하긴 하지만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면 거의 뭐 국가급 도시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서 맨에서 이야기하는 이 맨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겠죠. 여기서 맨은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거의 우리나라 한 나라급 되잖아요. 크기가. 그래서 그 의미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맨 우리나라에서 대구, 서울, 부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도시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권 통신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when 그리고 when이라 뭐 when은 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when은 원거리예요. 그렇죠? 멀어요.
그래서 wide라는 말을 써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로컬과 와이드의 중간 형태다 라고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념은 없어요. 자, 랜의 기능을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도시 전역, 도시와 도시 등의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다.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맨 같은 경우에는 저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는 50 몇 개 주지? 52개 주인가요? 자, 그래서 그 각각의 주들이 하나의 도시이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국가의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주립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립 도서관. 그래서 50여 개의 주립 도서관들끼리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립 도서관에 가면 모든 지역의 도서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게끔 연결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묶여져 있는 네트워크를 이제 우리는 M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AN은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예요. 너무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보다 넓어요. 그래서 맨의 개념보다는 완전 국가 이제는 미국, 한국, 러시아 뭐 이렇게 국가 간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 대륙과 대륙 간의 연결 이런 것들을 우리가 W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WAN이 제대로 된 인터넷이라고 보면 되겠죠. BAN이라고 합니다. BAN. 그쵸? 뭐 value라는 말을 써요.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즉 부가가치망이에요. 자, value added networ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더하는 네트워크이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네트워크망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업자들이 있어요. 이 통신업자들이 회선을 빌려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망을 우리는 BA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SDN이라고 합니다.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이라고 하는데 종합 정보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자, 종합 정보 그러니까 문자도 해당이 되고 소리도 해당이 되고 영상도 해당되고 뭐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 통신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전 초창기 때에는 이 네트워크 속도가 무지하게 느렸고요. 그것을 통합해서 전송을 하는 그런 통신망들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종합통신망이다 라고 해서 ISDN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좀 더 확장한 이거보다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해서 만드는 BISDN이라고 하는 통신망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브로드밴드라고 해서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이라고 해서 BISDN이라고 해서 자, 광대역 자, 대역폭이 넓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대역폭이 넓다는 이야기는 한꺼번에 전송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데이터 음성 고해상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전송을 많이 하니까 해상도가 높은 동영상들을 서비스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고속통신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동기 전송 방식이라고 해서 ATM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Synchronized Transfer 그러니까 전송 방식 모듈이죠. 사용해서 150에서 600mbps 초고속 데이터 전송량 비동기 정식 방식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ATM 조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 동기화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뭐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신호를 땡땡땡땡 픽 땡땡땡땡 픽 땡땡땡땡 픽 이렇게 해서 동기화 시켜서 보내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그만큼 양을 항상 만들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량이 항상 있지 않으면 시간이 한꺼번에 전송을 많이 못하게 되죠. 근데
동기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자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모든 데이터 갑자기 이만큼 한꺼번에 이만큼 전송을 할 수도 있고 전송이 적은 데는 조금만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전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량을 한꺼번에 뭐 많은 데이터량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ISDN의 핵심적인 어떤 기술이 ATM 기술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대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각 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when 전송거리가 짧은 구내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입니다. 맞죠? when은 국가 간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 했죠. 국가 간 또는 대륙 간처럼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이고요. 자, BISDN은 Broadcast ISDN이었죠. 그래서 초고속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며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망이었습니다. 자, 배는 통신 회선을 빌려서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실제 뭐 부가가치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가치라기보다는 돈이죠, 돈. 그쵸? 부가가치를 더해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통신망이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통신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 자료를送신할 때 버퍼를 사용해서 그 속도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 스탑 비트라고 하고요. 전송되는 데이터의 끝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는 비트입니다. 패러티 비트는 데이터 전송 시 에러 검출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비트에 붙여서 보내는 비트입니다. 전송 속도는 BPS는 전송 속도 BPS는 바이트 퍼 세컨드 약자 초당 전송되는 바이트 수를 의미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비트 퍼 세컨드라고 합니다. 바이트 퍼 세컨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데이터 통신의 어떠한 전송 방식을 설명한 것인가? 비동기 전송 방식입니다. 비동기 ATM이죠. 자, 음성, 동화상,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을 할 수 있고요. BISDN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프로토콜이죠. 자, 1번이 되겠네요. 자,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입니다. 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닉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죠.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혹은 랜 카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랜 카드 혹은 닉 혹은 이더넷 카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통신을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그 네트워크 케이블이 꽂히는 그 장치를 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컴퓨터와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를 우리 이야기를 하고요.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도록 정보 형태를 변경을 해주는 거죠. 디지털로 형태로. 그리고 이더넷 카드 혹은 네트워크 어댑터, 랜 카드, 닉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는 랜 카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네트워크 어댑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나 좀 더 유식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더넷 카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더 유식하게 이야기를 하면 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PC에 달려있는 인터페이스 카드입니다. 왜 카드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지금은 메인 보드에 한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아주 이제 정밀해졌죠. 근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네트워크 카드라고 해서 이걸 따로 이제 장치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그 장치를 꽂아서 사용을 해서 하나의 카드 형태로 꽂아서 사용을 해서 카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네트워크 카드 형태로 거의 안 나오고 메인보드 형태로 나오죠. 만약 이게 고장이 난다, 네트워크가 어떤 뭐 거의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나 이 부분이 고장이 났다 라고 하면 이런 닉을 하나 구매를 해서 컴퓨터에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허브라고 합니다. 학교 실습실 앞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네트워크 선들이 앞에 불이 반짝반짝이는 어떤 장치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게 그 장치가 우리 허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대의 컴퓨터를 네트워크에서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통해서 밖에 학교 밖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죠. 그래서 더미 허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연결만 하고 어떤 여러분들 이제 속도가 2명이 연결하면 속도가 절반으로 줄겠죠. 4명이 연결하면 또 4분의 1로 속도가 줄게 될 거고요. 이렇게 더미 허브의 형태로 연결된 경우도 있고 혹은 스위칭 허브라고 해서 자, 여러분들이 속도가 예를 들어서 100메가를 요구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100메가를 다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뭐 아주 속도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치를 스위칭 허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피터라고 하는 장치는요, 이런 랜 같은 경우, 랜 케이블, 여러분들 컴퓨터에 연결되어져 있는 케이블, 랜 케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케이블, 랜 케이블 혹은 UTP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케이블이, 거리를 너무 길게 하면은, 중간에 데이터가 진행을 하다가 손실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증폭을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죠? 그래서 손실되지 않게 다시 그 데이터가 다시 이제 생생하게 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리피트라고 합니다. 허브도 그런 리피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브릿지라고 합니다. 다리죠.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제 리피트의 역할을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어떤 뭐 분산을 시켜서 뭐 어떤 트래픽을 감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은 다른 네트워크와 지금 학교에 브릿지가 있다면 다른 학교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브릿지라고 합니다. 자, 라우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경로를 설정해 주는 장치이지요. 라우터라고 하는 장치는 경로를 설정해 주는 장치인데 인터넷은 여러 개의 어떤 호스트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내가 네이버를 연결을 한다. 미국의 아마존을 연결을 한다 라고 하면 미국까지 연결을 할 때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각 라우터들이 있고요. 그 라우터들 간에 가장 트래픽이 적은 경로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찾아서 그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그런 장치를 라우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즉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기도 하는 장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관문이죠. 문이죠. 그래서 나의
근거리망에 있는 위치, 우리 학교에서부터 다른 네트워크로 나갈 때 나가기 위한 그 문을,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게이트웨이입니다. 네트워크 설정할 때 보면 게이트웨이 IP를 설정하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다른 네트워크로 전송이 되기 위한 해당되는 주소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통신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요.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거나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 변환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출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죠. 그죠? 라우터는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개의 랜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랜을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장치를 서로 연결 브릿지죠. 자, 2번은 브릿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 스위칭 허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 더미 허브와 달리 노드가 늘어나도 속도에는 변화가 없다. 노드라는 말은 단말기, 그죠? 컴퓨터 허브에 컴퓨터들이 더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없다. 맞는 말이죠. 리피트는 디지털 방식의 통신 선로에서 전송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멀리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장치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거리가 먼 것은요. 자, 라우터, 브릿지, 허브, 백도어는 우리 해킹할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죠. 백도어는 뒷문이라고 해서 해킹을 할 때 들어가서 내가 다음번에 내가 연결되어져서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백업도 뒷문으로 통해서 개구멍이죠. 그래서 개구멍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들어가서 주인은 모르게 만들어 놓는 그런 연결되어지는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통로를 우리는 백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그룹웨어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